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. 이 제목에 활용이란 말이 들어가면요, 개념 강의에서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많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어떤 필수 유형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,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기본 배경 지식들, 이런 걸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활용 문제를 푸는 기본 뼈대는 다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? 자, 활용 문제를 푸는 기본 뼈대 첫 번째는 뭡니까? 당연히 문제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. 그죠? 자, 문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이해를 한 문제를 우리는 미지수 x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x를 통해서 x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. 그죠? 식 세운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주어진 식을 풀고요. 그죠?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을 꼭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. 이게 특히 2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두 개로 우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. 그럼 그 두 개의 답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현상이 꼭 벌어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꼭 답을 검토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괜히 내가 계산 좀 한다고 막 2차 방정식 딱 나온 다음에 그거 그냥 그대로 다 쓴다고 하면 분명히 또 오답 나와요. 선생님 분명히 강조합니다. 반드시 나온 정답은 꼭 검토해보세요. 알겠죠? 자, 이 기본 뼈대 내용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.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선생님이 이 식을 세울 때 조금 팁이라면 팁이고요.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주의할 점인데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범위를 적어주는 연습을 좀 합시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 요런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다가 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길을 요렇게 뭐 이렇게 만든다는 얘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좀 이렇게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폭은 다 같아요. 자, 그러면데 가로의 길이가 10m, 세로의 길이가 6m라고 되어 있을 때요. 이 폭이 만약에 xm라고 내가 선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x에 관하여 식을 뭐 이렇게 꾸릴 겁니다. 근데 그냥 꾸리는 것까진 좋은데 식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대부분 잘 적지 않아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상식적으로 가로, 세로가 각각 10m와 6m입니다. 그럼 내가 x라는 폭을 갖고 있는 길을 만들 때 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을 범위로 갖겠습니까, 여러분? 당연히 길이 존재하기 위해서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. 하지만 누구를 넘어갈 수는 없죠? 전체 세로의 폭, 즉 6m를 넘어갈 수는 없죠. 심지어 같을 수도 없죠.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길이 아니고 그냥 이 통째가 다 길이 되는 거니까요. 그죠? 자, 이렇게 이 범위는 문제에서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. 하지만 이 문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범위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항상 식을 세울 때는 범위까지 함께 우리가 세우는 거를 좀 연습한다면 한층 더 정확한 방정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요 정도로 뭐 충분히 얘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자, 필수 유형들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자, 요렇게 좀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. 교재를 그대로 선생님이 캡처를 한 건데, 자,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면요. 첫 번째, 어떤 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, 연속하는 두 정수, 연속하는 세 정수, 연속하는 두 짝수, 연속하는 두 홀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각각 이렇게 x 플러스 1 또는 x-1x 라고 놓는다는 거, 그리고 연속하는 세 정수는
가운데 있는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그 x보다 작은 수를 x-1, 큰 수를 x 플러스 1로 놓는다는 거. 이렇게 놓는 이유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. 이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x, x 플러스 1, x 플러스 2, 그리고 x, x-1, x 플러스 1, 그리고 가장 큰 걸 x로 놓아서 x-1, x-2. 요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놓을 수 있거든요. 이 세 가지 전부 다 맞습니다. 상관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. 그래서 요렇게 놓는 겁니다. 자, 이건 지워주시고,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공식이라고 나와져 있는 건데요. 자, 1부터 어떤 자연수 n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요거 공식인데 사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요. 이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자, 1부터 요렇게 n까지 되어져 있는 자연수의 합을 선생님이 한번 s라고 놔볼게요. 그러면 이 s라는 식을 우리가 1부터 n까지 거꾸로 한번 다시 놔볼 건데, 자, 요렇게 n 더하기, 그럼 n보다 1 작은 거니까 n-1을, 그리고 n보다 2 작은 거니까 n-2 하고 요렇게 내려와서 지금 1까지 적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요렇게 더하는 겁니다. 좌변과 좌변, 우변과 우변을요. 그러면 얘네들 우변은 당연히 s가 두 개니까 2s인데, 자,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죠? 마주하는 수들의 합이 항상 다 뭐가 되는 겁니까? n 플러스 1로 똑같이 나오죠. 근데 그 n 플러스 1이 자, 요렇게 다 똑같이 나오는데, 자, 요렇게 n 플러스 1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? 이게 1부터 n까지 적은 거니까 당연히 이게 n개잖아요. 오케이, 너가 n개라서 이들의 계산이 n 플러스 1이 n개다가 되고, 이게 얼마? 2s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s 하나 값이거든요. 그러므로 s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이렇게 거꾸로 써서 그들의 합이 똑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, n각형 대각선의 총 개수는요 2분의 n 곱하기 n-3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. 자, 요것도 선생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몇 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n각형이라고 하네요. 자, 요렇게 되어 있는 n각형입니다. 꼭지점 요렇게 한번 동그라미 크게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부각 좀 시켜고요. 자, 대각선을 뻗을 겁니다.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죠. 이 꼭지점이 대각선을 요렇게 뻗을 건데요. 자, 대각선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는 뻗을 수 없죠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한테는 선을 긋지를 못합니다. 그건 대각선이 아니죠, 그죠? 그럼 대각선이라는 건 이렇게 존재하는 점들에서 나와 내 옆에 존재하는 두 개, 즉 총 몇 개? 세 개를 빼고 쭉쭉쭉쭉 우리가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, 그죠? 그럼 이 선이 총 몇 개가 나올 것이냐? 당연히 n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? n개예요. 근데 그 n개에서 3개를 제외했으니 당연히 n-3개의 대각선을 한 꼭지점에서 쭉쭉쭉 우리가 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이 n각형에서 한 꼭지점이 이렇게 n-3개를 그을 수 있다. 그럼 이거 각 꼭지점들마다 전부 다 몇 개의 대각선을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곱하기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? n을 해주면 되는 거죠, 그죠? 자,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이 꼭지점을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뭔가 다른 꼭지점한테 대각선을 그었을 때, 야, 이 개수 안에는 요 꼭지점이 지금 요렇게 빨간 꼭지점에다가 그은 이 선도 들어있다는 거죠. 그럼 이게 대각선이 실제로 다 2개씩 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.
그러므로 우리는 그 개수를 당연히 2개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식에 의미하는 반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에다가 꼭지점 개수를 곱하고 중복이 2개씩이기 때문에 2로 나누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, 뭐 삼각형 넓이, 사각형 넓이, 원 넓이, 사다리꼴 넓이,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혹시라도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고 한다면 절대 도형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식을 세울 수 없겠죠. 반드시 꼭 기본 소양입니다. 양식이에요. 알아두시길 바라고. 그다음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요거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뒤에 대표 예제 문제 풀 때 한번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필요한 배경 지식들 반드시 꼭 암기하셔서 주어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식을 세우는데 고민이 없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